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아름드리 초대석 진행을 맡은 윤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름드리 초대석은 2017년 3월 8일 첫 녹음을 시작으로 6회까지 진행되었다가 잠시 동면에 들어갔었는데요. 꽃향기 날리는 이 새봄을 맞아서 다시 7회로 문을 엽니다. 초대 진행자 이미실님의 기운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설레면서도 은근 떨리는 거 있죠. 오늘 새 단장한 아름드리 초대석의 주인공은 40년이 훌쩍 넘게 사회복지계의 거목으로 우뚝 서 계신 문경수 성가정 노인복지관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 초대석을 준비하는데 주변 지인분들이 우리 문경수 관장님을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도봉구에서 선생님의 그늘이 꽤 깊고 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여기가 도봉구가 너무 공기가 좋고 네. 살기 좋은 곳에서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나도 모르는 그런 깊고 넓은 부분이 있다는 것 새삼 놀랍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문경수 관장님이 우리 도봉구에서 활동하신 이력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1993년 방학골 사회복지관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한살림 북부지부 감사, 도봉시민회 이사, 협동조합 숲속의 감사, 사회적 경제 도봉이어서 이사장, 도봉구청 복지명예구청장, 또 방학삼동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적극 추천해 주셨나 봐요. 우리 관장님은 우리 도봉구 혹시 토백이세요? 아니면 언제부터 도봉구에 거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 도봉구에 언제부터 살았냐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강산이 벌써 한 서너 번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사 많이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 세 번째이면서 여기서 34년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 마을 모습과 환경이 어땠는지 많이 궁금해요. 그때 당시는 어땠는지요? 그때는 마냥 아이들이 놀기 정말 좋은 나트막한 야산도 있었고 네. 또 논밭이었어요. 다 주변이. 글쎄,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논밭이 있었다고. 아파트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애들이 그 논두렁에서 개구리도 잡고 정말 그리고 방학천이 그때는 맑았어요. 아. 그래서 방학천에서 엄마들이 빨래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게 너무 좋고 그 당시는 이런 그 자연만 좋은 게 아니라 대문이 있어도 걸어 잠그고 이런 게 없었어요. 아, 정말 너나 없이 너나 없이 대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뭐 밤에도 누구 집 가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갖다 쓰고 이럴 정도로 정말 풋풋한 정이 흐르는 그런 정말 시골스러운 그런 마을. 정말 그때는 이웃집 애가 뭐 잘못하면은 야단쳐주고 이리 와 너 하고 호되게 세워놓고 이렇게 훈계했던 이런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지금 많이 우리가 변해진 지금 도봉구의 모습을 방학동의 모습을 보면 조금 놀랍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많이 놀랐고 지금도 그 엄마들 거기에서 함께 살았던 엄마들 만나거든요.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아이들 잘 크나 뭐 이런 소식을 전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옛날에 국수 한 그릇 하나를 삶아도 같이 비빔국수 아니면 뭐 보리밥을 해서라도 가지고 와서 서로 먹자 막 했던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글쎄 그 시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억을 안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선생님을 사회복지계의 거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장님이 처음 사회복지 전공을 하게 된 동기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70년대 학번이에요. 네. 그 70년대 학번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정말 그때는 참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면은 지금 정말 어려울까? 이런 물음표가 던져질 정도로 어려워서 네.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이 넝마주의를 했어요.
넉마주일이라서 넉마주일은 뭐냐면 등어리에다가 큰 저기 바구니 대나무 바구니 하고 그거를 짓고 집게로 집게도 예, 집게로 이렇게 종이 뭐 이런 거 다 주워 담는 깡통 뭐 병 이런 거. 그래서 그 넉마주의를 하는데 제가 그 넉마주의 하는 그 청소년들의 기숙사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그때가 3학년 때인가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그런 일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기숙사를 옥수동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알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내 거처도 또 생기게 된 거고 기숙사 상암하면서 낮에는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제 이 청소년들이 오면은 그때 저녁에 그래서 그때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뭔가 야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베리타스 야학이라고 해갖고 성균관 대학교 학생들이 야학을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한 12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아이들이 검정고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사회에서 밝게 크고 해서 한 5년 전인가 한번 그 전에도 좀 가끔 만났지만 스승의 날이라고 얘네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눈물 나게 뭐 꼭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어엿하고 정말 건강하게 자라줘서 지금도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정말 그때 어떤 용기를 갖고 그 야간 대학교를 야간 고등학교 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시네요. 좀 말로만 듣던 야학을 직접 체험을 하셨군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처음 그 사회복지 전공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지역에서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언제부터 지역 활동을 시작하셨고, 우리 또 지역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도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지금 찻동 마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전공할 때에도 지역사회에 가서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슬기하고 로운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이쪽 도봉구에 이제 전태일 씨 엄마를 제가 그 옛날에 알았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예. 그분이 어디 살았냐면 지금 삼익 아파트. 네, 맞습니다. 그 산에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이리 야학하고 이런 뭐 모임이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여기 방학동 뚝방 동네가 너무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개천에서 뭐 하다가 이렇게 애들이 물놀이 하면서 꼬챙이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로 네. 이렇게 물을 튀기면서 그 개천에서 노는데 그 아이가 하나 그 꼬챙이로 다른 아이의 눈을 찌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방치해 있다. 그렇죠. 다 노출돼 있었네요, 그냥. 교통사고도 당하고 뭐 어떻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누군가 와서 지역에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 그럼 내가 우리 슬기하고 로운이 키우면서 거기 가서 좀 그런 타가소를 하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타가소라고 명명해서 산동네에 아니면은 뭐 뚝방동네 이런 데 타가소를 막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와서 설문조사를 먼저 했죠.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신고한 거예요. 파출소에다가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서 지금 빨갱이다. 설문조사를 하고 어떤 게 필요하냐.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회복지 공부했으니까 그 정석대로 주민들의 욕구가 뭔지 파악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조사를 했는데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잘 말씀드리고 이제 많이 나온 게 부모들이 맞벌이 하니까 아이들 보살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뚝방 아이네라는 타가소를 만들어서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활동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전태일 여사 어머님 이소선 여사님. 네, 맞아요. 그분을 만난 것도 큰 계기가 되고 방향이. 그렇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쪽 뚝방에는 수도가 없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창동이에요. 네.
그 주소가 거기는 수도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물을 우리가 길러다가 그 고개를 넘어와서 이렇게 아이들 물을 끓여서 먹이고 이런 걸 했죠. 지하수가 너무 수질이 안 좋고 그 개천물을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펌프로 지하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분들한테 신세도 많이 지고 우리는 뚝방 아이네였는데 거기는 평화의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름이. 저는 지금 깨끗해지고 좋아진 도봉구를 보다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감이 안 잡혀요. 아직도 사실은 좀 그렇네요. 네. 그 외에도 선생님 이력이 아까 제가 다양한데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활동하시는 사회적 경제 도봉이어서 이사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네. 혹시 선생님은 그 단체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도봉이어서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도봉이어서는 정말 저도 그 시민회 처음 여기 초창기에 시작할 때 같이 했던 멤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와서 2000년도에 다 여기 뚝방을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구청에서 이쪽 지역이 조금 심각하게 아이들이 그때는 본드도 하고 뭐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빈집에서 본드도 하고 부모들이 안 계시니까 우범 지역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또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적응 잘 못하고 가출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니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길게 그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양쪽으로 쭉 그 아파트가 8개인가 9개가 다 들어선 거예요. 뭐 삼익에서부터 신동아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들어서면서 아파트에서 돌멩이 조그마한 게 던지면은 그 뚝방 동네에 슬러브 집이었거든요. 지붕이 빵꾸가 나면은 비가 새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뭐 개구리가 조그마한 돌에 맞으면 뭐 그렇듯이 이 중력 때문에 무게 때문에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조그만 거라도 통 떨어지면 지붕이 뚫리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애들이 절대 뚝방 애들을 놀러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놀이터이고 뭐고. 그래서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시민회가 그때 이제 같이 이런 제반 도봉구의 문제를 상의하고 논의하고 이러면서 시민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때 같이 했는데 지금도 그 멤버들이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분들이 도봉이어서 회원들이세요? 그렇죠. 그분들이 모태가 돼서 저는 이제 그렇게 활동하면서 철거되고 여기가 한 1,400세대 되는 그 부분을 아주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철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도봉구를 좀 떠났었죠. 그래서 이제 복지 전문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은 20년 동안은 월급 없이 봉사로 일을 했다 하면은 네.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대로 직장을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떠나 있어서 약간 공백이 있었지. 그 초창기에 멤버들이 계속 모이고 계셔서 제가 이제 도봉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봉이어서 이사장님으로 오시게 된 네,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 도봉이어서 하는 분들은 정말 우리 세대하고 다음 세대가 꿈과 희망이 우리 지역에서 사람과 함께 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철학이 그게 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어떤 재화나 아니면 물질적인 거에 치우치지 말고 좀 더 희망적이고 삶을 꿈꾸는 이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을 공동체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를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금 미흡했다고 할까?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5, 6년 준비를 했죠. 도봉이어서를 하기까지도. 예. 그렇게 이제 긴 시간 준비를 하고 계속 저녁 되면은 토론하고 워크숍 가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마련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오늘의 사회적 협동조합 도봉이어사가 탄생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외유를 했기 때문에 굳이 사양을 했는데 어떻든 선배 아니면 뭐죠? 나이로 봐서 그랬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며 지역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행복한 실천이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보자라는 그 도봉이어서의 철학이 있고요. 서로를 돌보는 지속 가능한 사회, 서로를 살리는 따뜻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갑시다라는 이런 선언문에 이게 다 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마음들은 변치 않고 매달 고민하고 이렇게 현재 함께 도봉이엇을 꾸려가는데 이제 3년 차기 때문에 조금 정식 발족한 거는 3년이라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좋은 정신들이 더 지역사회에 녹아 들어가면은 아마 좀 더 행복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마음은 저희 변치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예, 은근 그 도봉이어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많아요.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예, 그럼 선생님 그 외에도 혹시 도봉구에서 애정을 갖고 하시는 활동들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 애정을 갖고 하는 거가 좀 많긴 한데 네.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하면 환경 운동을 제가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한살림 처음 초창기 때부터 제가 시작을 같이 했고 계속 기름 모아갖고 비누 만들고 이런 걸 실천했기 때문에 제가 환경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학교나 학부모에 가서 얘기하면은 그럼 슬기 엄마는 지금 그렇게 실천하세요. 막 이러고 따진 엄마도 계셨어요. 네. 요즘 엄마 참 똑똑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 때문에 지금도 세탁기 안 쓰고 뭐 이런 조금 환경 나름의 그 지켜야 될 것들은 조금 지키고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자활센터나 도봉자활센터나 아니면 이렇게 바람직하게 정말 알차게 일하는 곳에 운영위원회 해달라고 하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운영위원회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단체만 하고 그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건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예, 우리가 서로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잘 못 가고 있으면 초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매년 이렇게 목표가 있는데 한 해는 기본에 충실하자. 또 한 해는 뭐 아는 것을 실천하는 해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도봉구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뿌리 내려서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고 더불어 가는 그런 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가는 삶이 아주 중요하죠. 네.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활동들을 하시면 더 좋죠, 뭐. 예. 그러면 요즘 우리는 사실 고개 돌려보면 복지라는 단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듣고 살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혹은 우리 도봉구 아니 우리나라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도봉구의 사회복지 환경은 어느 정도일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예요? 저희 도봉구는? 도봉구는 이렇게 보니까 네. 좀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윤택하게 연계되는 게 좀 적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기는 그래도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공간 아닌가. 뭐 집값도 서울 시내에서 가장 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팔고 투기로 하지 않을 거니까 네. 안정된 게 저는 좋다. 친환경이고.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서울의 허브인 북한산이 넉하게 있잖아요. 우리 네. 바로 옆에 걸어서 5분 거리에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거. 그리고 또 도봉구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눔 복지를 이제 지역에서 실천한다 했을 때에 이 어르신들이 어떤 돈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내 재능을 나누고 지역사회의 어르신으로서 대접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삶의 질의 향상.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삶의 질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좋은 음식과 많은 돈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를 조금 뭐 그걸 전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더불어서 하지만
좀 더 나에게 있는 것 중심으로도 행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본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같이. 예, 써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 간장님께서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사회복지 활동을 해 오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지난 긴 시간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인상 깊거나 아니면 잊을 수 없는 어떤 복지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많아요.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44년 동안 제가 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빵점 엄마. 근데 제가 실천력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복지하면서도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 현장을 굉장히 많이 누볐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그 이제 도봉구 쪽은 아니지만 네. 청량리에서 사시는 분인데 앞을 못 보시는 분이셨어요. 아. 어르신인데 라디오만 듣죠. 근데 이 어르신에게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거를 후원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어르신 댁에 방문을 갔는데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시니까 이 어르신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청소하고 이불도 다시 뭐 이렇게 했더니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물컵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맞아. 모든 게 혼자 사시니까 그게 그 반경이 다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봉사자들이 가서 청소 다 하고 그대로 세팅을 해드리면서 어르신 그래도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라디오로만 듣고 이 세상이 변한 거 세탁기가 있고 이렇게 풍요로운 이거를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런 듣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하다. 돌아가시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 너무 이렇게 앞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 예.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힘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 따뜻한 그 어르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를 오히려 얻고 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더 받고 싶어 하는 심정이 있으신데 여기 방학 우리 뚝방에 사셨던 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사랑의 선교 수사님들이 매주 빵을 나눠주러 다니셔요. 이렇게 빵을 갖고 와. 그러면 이 어르신 할머니는 절대 혼자 안 드셔요. 다른 이웃을 같이 오시라고 해서 그 빵을 꼭 같이 나눠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거를 하시냐면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길을 한번 쓴다든지 아니면 뭐 봉사를 하셔요.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예. 그래서 그분 되게 인상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해도 되나요? 뭐 너무 길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요 근래의 얘기인데 네네. 이제 그 각 구마다 이렇게 밑반찬하고 도시락 배달을 하시는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예. 계셔요. 네네. 그래서 요즘은 노노케어라고 해서 말벗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92세 된 남자 어르신에게 여자 어르신이 계속 도시락을 이제 배달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하는데 이 남자 어르신이 방에만 계시니까 옷을 다 벗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아이고야. 이제 팬티는 입으셨죠. 그러니까 이 여자 어르신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못 들어가시고 계속 메시지를 보는 거. 어르신 저는 어르신 따뜻한 도시락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담은 도시락입니다. 이렇게 한 게 3년째에 이 어르신이 옷을 입고 그 방에서 나오신 거예요. 문을 열어주셨구나. 드디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문 밖을 나오시고 이 어르신이 지금은 마실을 다니셔요. 아유, 그러니까 많이 변하셨다.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르신에게 단순히 도시락만 드리고 어떻게 그냥 그런 돌봄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는. 네, 나하고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지역에서 같은 공동체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망이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 여자 어르신 말씀이. 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저는 감동받았어요. 정말 감동적인 얘기죠. 네, 지금도 그 어르신 두 분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축복을 빌어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뵈면 이렇게 되게 인자하시고 늘 생글생글 웃으시는데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만날 수 있어서 얼굴이 활짝 피신 것 같아요. 아니고요. 제가
조금 속이 없어요. 그래서 속이 없어서 잘 웃고 좀 그러는데 그래서 관장으로서는 좀 빵점인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속 없이 살아야 돼요. 때때로 속 없이 살아야 돼요. 이 건조한 세상에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살아야 되죠. 선생님 같이 또 힘드신 일을 하시면 더욱 그럴 것 같아요. 네, 가장님께서는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그들의 대변자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좀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잘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때 혹시 나를 다시 고추 세우게 하는 무슨 좌우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카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훈이 항상 어떤 처지에서든 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떠올릴 때 좀 저는 이제 그러면서 하루에 제가 지금도 이제 복지관 근무하면서도 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3번은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이거를 계속 되뇌어요. 아, 진짜 중요한. 네. 그래서 예. 정말 초심, 우리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 다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게 하세요. 그럼 진짜 행복하게 대접을 하고 맞이를 해야 행복하잖아요. 네네.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 약간 다운돼 계셔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제가 2배로 웃어도 1배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많이 웃고 여기 오셨으면은 충분히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은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모두의 공인입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는구나. 그렇죠. 오늘도 이제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왜 공인이냐면 유명한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만 공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 어르신들이 공인인지를 내가 잠깐 설명을 해줬거든요. 어르신이 오늘 봉사하시다가 다치면 내가 제일 걱정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걱정합니다. 네. 또 담당 구청이나 또 병원에서도 자녀들도 벌써 한 10분 정도가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인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오늘 행복해야 네. 나도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인에 대해서 같이 조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날마다 감사. 네. 아까 좌우명이시군요. 우리 간장님께서 처음에 우리 복지를 하실 때는 주로 어린 꼬마들 때문에 시작을 할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래 들어서는 주로 노인 관련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노인 복지가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들한테 노인 복지가 진짜 중요하다. 그 이유를 내가 알려주겠다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지금도 어떻든 감사하면서 네. 너무 푼수로 감사하다라고 막 이렇게 지만 감사해? 막 이럴까봐 걱정이 살짝 되긴 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70년도부터 복지를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물도 귀하고 다 귀했어요. 정말 공기만 풍요로웠고 네. 그랬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적으로나 이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있죠. 네. 근데 그것만 타령하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관을 운영해도 어르신들에게 조금씩 그 운영을 오픈해요. 제가 오늘 여기 방송하러 갑니다. 이것도 얘기하고요. 저 오늘 시에 회의 가요. 이것도 오픈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가족이란 느낌이 더 들죠. 그러면. 네, 아무래도. 어떻든 네. 그래서 이제 나올 때는 어르신 복지관 잘 지켜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재롱을 떨고 네, 나오기도 네. 하거든요. 예, 근데 예.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 어르신들은 기초노령연금 받으신 분들만 해당이 돼요. 그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3일, 3시간을 일하시면 27만 원을 받아요. 옛날에는 20만 원, 그 다음에 22만 원 이렇게 점점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좋아진 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27만 원이 가는가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 우리는 350명 정도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뭐 더 주면 좋다. 40만 원, 400만 원 좀 모자라겠습니까?
그런데 27만 원 이 속에도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십시일반 세금을 내서 모아진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 귀중하게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써야져야 됩니다. 라는 거를 얘기해드리고 자녀들이 직장 다니면 자녀들도 이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다 모아진 건데 자녀들은 별도로 나한테 용돈 안 주나 아니면 복날 되면 나 밥 안 사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7만 원 모두의 공이 들어있는 이 돈을 여러분들이 밥도 얘야 열심히 근무해라 나는 여기에서 이걸 받아서 이걸로 친구들하고 복날 삼계탕 먹는다 이렇게 좀 전화 좀 자녀가 신나고 신바람 나서 사회생활하고 직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면 1등 어머니가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사회에서 존중받는 이런 어르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뻐하면 또 뭐 어떨지 몰라서 조금만 기뻐할래요. 그 어른들의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것도 그 복지 중에서 아주 큰 일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복지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우리는 복지라고 합니다. 바로 삶의 질 향상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넓은 그늘로 긴 세월 동안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문경수 성가정 노인복지관 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사랑의 기운으로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마운 일이네요. 우리는 모두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정말 의미 있게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관장님께서 방송에 나와주셨는데요. 이제 저희 오늘 방송에 나온 소감은 어떠신가요? 사실 조금 네. 제가 그닥 뭐 잘한 건 없거든요. 저는 지금도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월급도 받으면서 좋은 일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솔직히 조금 계속 빼고 뺐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네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방송하시고 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 재능 기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존경하고요. 이렇게 또 한번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빼는 것도 겸손이 아니라 좀 교만인 것 같아서 오긴 왔는데 잘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관장님 방송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미약하나마 이렇게 초대해줘서 감사드리고 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도 행복과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관장님과 함께한 방송을 계기로 우리 주변을 좀 더 따스한 시선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계의 대모이신 문경수 관장님이 나오셔서 저희에게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작가 윤채원, 초대 손님 문경수 이사장님, 연출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